텃밭이 풍성해지는 5월이네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대파 소식을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텃밭에는 곱게 뻗은 대파가 없으면 왠지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쭉쭉 뻗은 대파가 자리를 떡 잡고만 있어도 뿌듯해집니다. 제가 초보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파 키우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파를 수확하는 날로 일정을 잡았답니다. 대파는 재배가 너무너무 쉬운 작물입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계속 수확할 수 있는데요. 대파 한 번 심어 놓고 평생 수확하려면 오늘 저와 같이 해보시면 재배도 쉽고요. 비료와 농약도 살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늘부터는 산골여행처럼 시작해 보세요. 먼저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산골여행표 대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반짝반짝 건강해 보이죠? 이 대파는 작년 가을부터 실컷 소금해서 먹었는데요. 계속 소금해 주어도 지금도 이렇게 화분에서 대파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솎아내고 공간이 넓어질수록 대파의 크기가 굵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이 대파를 작은 화분에서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을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은 가축분, 퇴비, 개분입니다. 대파를 심기 전 토양에 듬뿍 뿌린 후에 흙과 골고루 섞은 다음 이렇게 생긴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씨앗 파종 시기는 작년 9월쯤에 했는데요. 가을 동안 자라고 겨울에는 이파리는 모두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 전 2월에 다시 한번 개분을 화분에 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파가 이렇게 건강하고 탐스럽게 자라고 있네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이뻐지고 있는 텃밭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텃밭에도 작년 가을 김장배추 모종 시기에 대파 씨앗을 두 고량을 줄뿌림 보았는데요. 대파 씨앗을 가을 파종해 놓으면 대파를 공짜로 얻는 기분입니다. 지금 대파 모습인데요. 잘 자라주었죠? 씨앗 두 고랑 뿌려서 가을 내내 소금을 해서 끝도 없이 수확을 했고요. 올 봄에도 솎아서 나눔하고 실컷 먹고도 지금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을에 씨앗을 파종해두면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대파 씨앗은 뿌리고 흙 살짝 덮어주면 발화도 빠르고요.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가을 파종은 잡초 2번쯤 뽑아주면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이때부터 봄까지 월동 후에 뿌리는 땅속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훌쩍 자란 대파는 5월이 되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꼭 해주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대파를 먼저 소금을 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어찌나 깊이 내렸는지요. 손으로 뽑아지지도 않네요. 대파를 듬성듬성 남겨두고 모두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텃밭에 이런 대파가 있다면 대파 사이사이에 통풍이 잘 되도록 공간을 넓혀주는 작업을 꼭 해주세요. 이제 기온이 마구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대로 두면 병해충으로 몸살을 할 거고요. 대파가 굵어지지 못하고 실처럼 가늘게 자랍니다. 작은 고랑 2줄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어때요? 대파를 공짜로 얻은 것 같지요? 이제는 소금하고 남겨놓은 대파 밑둥을 모두 잘라줍니다. 대파는 꽃대가 올라오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보이면 이 작업을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올봄 얼었던 땅이 녹은 후에 옮겨 심은 대파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과 달라 보이죠? 이 대파는 작년 봄부터 모종으로 심어서 1년 동안 자란 선배님 대파입니다. 역시 선배님들이라 더 토실토실 꽃봉오리도 다르죠? 이 대파도 밑둥을 모두 잘라줍니다. 꽃봉오리가 없는 것도 모두 수확을 합니다. 아직은 대파가 딱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것도 꽃 핀 것과 꽃이 없는 것 모두 수확을 합니다. 오늘 수확한 대파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은 파 부자 되는 날이네요.
키 큰 대파, 키 작은 대파, 심는 시기마다 자람새가 모두 다르고요.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생김새도 다르네요. 이제는 이곳에서 다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파 밑둥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파종했던 것을 소금해온 것부터 다듬어 보겠습니다. 대파 밑둥을 10cm쯤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대파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채소입니다. 햇볕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일조량이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아야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대파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대파는 토양 적응력도 좋기 때문에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양 살충제와 농약도 살포하지 않고 대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대파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형 농장의 재배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농약 치지 않고 비료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비용 들이고 독한 약 살포를 작은 텃밭에 왜 자꾸 뿌리는지 모르겠네요. 소금한 대파 모종을 이렇게 다듬어 보았습니다.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밑둥만 남겨두고 잎사귀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듬어 놓은 모종 심을 토양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뿌려줍니다. 약간만 뿌려도 효과는 아주 좋으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모종을 심을 때에도 토양에 딱 한 줌 정도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퇴비는 내 토양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요. 퇴비가 부족해 보이면 발효가 잘 된 가축분 퇴비도 토양에 살포합니다. 제 토양은 토양에 퇴비가 많아 보여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대파가 자라면서 퇴비에 부족한 양분 보충을 위해서 유박은 약간만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1년생 대파를 수확한 곳에도 새순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박을 살포해 주었습니다. 토양을 살짝 다듬어 준 다음 괭이를 이용해서 고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듬어 놓은 대파 보증을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흙으로 살짝 덮어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1년 내내 대파 걱정 없이 소금해서 먹고 굵게 키워서 김장 때 사용하면 됩니다. 대파 줄기를 잘라낸 지 2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벌써 여린 새순이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 빠르죠? 이 대파는 작년 김장 때 뿌리를 잘라서 심었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잘라주어도 또다시 자라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채소입니다. 대파의 퇴비는 1년에 몇 번 정도 살포할까요? 궁금하시죠? 이곳은 올봄 3월에 가축분 퇴비를 고랑 사이에 뿌려주었던 흔적입니다. 추가로 공급해주는 양분 시기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대파의 잎을 보고 추비는 결정을 합니다. 잎의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면 그대로 자라도록 놓아두고요. 약간 연두빛을 보이면서 성장이 느려 보이고 줄기가 굵어지지 않을 때 퇴비를 주거나 유박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확한 대파들입니다.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별로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꽃대가 올라오는 대파를 텃밭에 그대로 두면 모두 억세지고 말라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은 파김치를 담궈도 맛이 좋답니다. 이 정도 길이는 육개장이나 생선 조림에도 사용하기 좋고요. 양이 많을 때에는 소포장해서 냉동 보관해 두면 장마철에 대파 가격이 폭등할 때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무농약으로 정성 들여서 재배한 농작물을 알뜰하게 수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파 재배를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산골 여행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